여러분 211 핸드폰 대란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갤럭시 노트 3, 아이폰 5S 이거 정가를 주고 사면 80, 90만 원 지불해야 되는데요. 그런데 그젯밤 인터넷 핸드폰 정보 공유 커뮤니티에 이 휴대폰들을 단돈 10만 원에 살 수 있다 이런 글이 올라오면서 한겨울 새벽 3시에 그 매장 앞에 휴대폰 사려는 줄이 수백 미터가 이어지는 진풍경이 벌어졌습니다. 여기서 몇 가지 궁금증이 생기죠. 우선 도대체 정가 8, 90만 원짜리 핸드폰을 어떻게 10만 원에 팔 수가 있는 건가? 또 왜 새벽 3시에 숨어서 팔아야 했던 건가? 자, 211 핸드폰 대란의 이면을 오늘 이 시간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211 대란을 직접 목격한 분이세요. 익명으로 연결을 해보죠.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서울 시민이세요? 예. 나이대가 어떻게 되십니까? 지금 군대 갔다 와서 25살 됐습니다. 25. 최신 갤럭시 노트폰, 아이폰 이거 10만 원에 살 수 있다는 연락은 어디서 받으셨어요? 요즘에 게시판 보면 핸드폰 관련돼서 정보를 많이 서로 주고받아요. 그러니까 게시판이라 하면 인터넷의 어떤 커뮤니티들. 그렇죠. 예, 거기 보면. 보통 간단하게 글이 잠시 올라왔다가 내려가는 식으로 어디서 판다는 글이 올라오죠. 이번 건은 어떤 식으로 올라왔습니까?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잠시 올라온 글을 제가 우연히 보게 돼서 갔다 오게 됐어요. 잠시라 하면 얼마나 잠시요? 한 1분 정도? 1분 정도? 예. 1분 동안 뭐라고 써 있었어요, 공지는? 어디 몇 번 출구 앞에 있는 어떤 가게로 가면 구매를 할 수 있을 거다. 얼마 정도로 구매를 할 수 있을 거다 라면서 올라온 글을 제가 봤었어요. 그건 그 가게에서 직접 올린 건가요?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고. 서로 돕고 돕는 입장이니까 그 게시판에서 정보 서로 얻는 입장이니까 서로 정보를 올려줘요. 서로 정보를 네, 이 가게에서 이렇게 파는 뭔가 이벤트가 있다더라 이런 식으로. 예. 그렇군요. 1분 동안 올라온 게 이게 몇 시쯤 올라왔습니까? 제가 봤을 때 새벽 2시 좀 넘어서였어요. 새벽 2시에. 새벽 2시에 그러면은 계속 이 게시판을 보고 계셨던 거예요? 혹시나 뜰까 하고? 그쵸. 그때 한창 여러 가지 싼 거 많이 나온다 해가지고 제가 대기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러면 1분 동안 공지가 되고 1분 만에 삭제가 됐어요? 예. 그 삭제가 이렇게 순식간에 시켜버리는 이유는 뭐죠? 아무래도 방통위에서 제재를 하다 보니까 예. 너무 공개적으로 판매하게 되면 그 제재가 판매점으로 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제 싸게 사고자 하는 소비자들도 손해를 보고 판매자도 손해를 보고 서로 좋지 않은 결과를 낳게 되니까 빨리 지우게 되는 것 같아요. 빨리 지워도 거기서 열심히 보고 있는 사람들은 다 알 테니까 빨리 쓰고 지우고 이런 식으로 오프라인에서 판매하고. 그렇죠. 그렇군요. 그 공지에는 그럼 몇 시까지 오라 뭐 이런 게 써 있었습니까? 그건 없었어요. 새벽 2시에 올라오면서 몇 시까지다 최대한 빨리 이런. 가라고. 최대한 빨리 가라. 예. 그래서 바로 나가셨어요? 새벽 2시 반 정도에 집을 나섰던 걸로 기억해요. 길이 많이 뚫려 있다 보니까 한 30분 만에 도착하더라고요. 새벽 3시에 동대문에. 예. 그랬더니 어떤 풍경이 눈앞에 펼쳐지던가요? 저 처음에는 어떻게 가야 되나 고민을 했었는데 사람들이 줄 딱 서 있더라고요. 동대문 그쪽에. 이미 동대문 도착하니까 뭔가 줄이 긴 줄이 있어요. 많이들 서 있었죠. 대략 어느 정도요? 한 3,400명? 새벽 3시에 3,400명이 3,400명이가 3,400m 정도 됐고 그 한 줄당 사람들이 한 3명씩 겹쳐서 서 있으니까 3-4명씩 겹쳐서 서 있으니까 아마 더 많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한 행에 3-4명이 겹쳐 서 있었는데도 줄이 3-400m가 와, 그래서 이게 대란이란 말이 나온 거군요. 그 사람들 다 이런 식으로 소문 듣고 모인 분들입니까? 혼자 있으면 심심하다 보니까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고 하는데 다 보면 저랑 비슷한 식으로 왔던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인터넷 커뮤니티들마다 뭔가 정보 공유하는 커뮤니티들마다 이런 식으로 짧은 공지가 번개처럼 떴던 거군요. 네. 그래서 사셨어요? 저는 줄 서다가 대충 보니까 날이 밝아야지 살 것 같더라고요. 줄이 빠지는 속도가. 그래서 기다리다가 저는 다른 쪽에 온라인으로 예약 신청한 게 있어가지고 그냥 집으로 돌아왔었어요. 다른 곳이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파는 또 다른 곳이 있었습니까? 이 가게만이 아니라 대란이다 보니까 다른 가게에서도 이런 식으로 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파는 곳에서 온라인으로만 접수를 받는 것도 있으니까 저는 거기다 신청하고 예. 좀 늦게 기기를 받더라도 예. 여유 있게 기다리자는 생각으로 돌아왔어요. 아, 이런 식으로 또 번개처럼 파는데 거기는 온라인 신청만 받는 곳 이런 곳으로 옮기셨군요. 기다리다 지쳐서. 예. 야, 아니 이 추운 날 새벽에 줄을 서서 휴대폰을 사기 위해서 줄을 서 있다. 이게 언뜻 이해는 안 되는데 분위기가 어땠습니까 그날? 그냥 다들 별로 뭐 짜증난다고 이런 기분이긴 없고 왜 이렇게 사야 되는지 약간 서로 당황스러운 느낌? 우리가 왜 핸드폰을 이렇게 사야 되는지 서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예. 자기들도 이상하다고 느끼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우리가 왜 이런지 모르겠다. 허탈한 웃음들 지으면서도 어쨌든 싸다니까 줄 서 있자 이런 분위기. 그렇죠. 그렇군요. 결국은 그날 그 줄 선 분들은 다 사가셨다고 해요? 아니면은 뭐 못 사고 돌아가신 분들도 있다고 해요? 중간에 이탈한 경우 빼고는 전부 다 신청서를 접수받았다고 들었고요. 예. 다 개통될 거라고 생각해요. 이런 식으로 번개처럼 공지하고 도둑처럼 몰래 숨어서 파는 곳들이 지금 많은가요? 저도 정확한 규모는 모르겠지만 아마 여러 곳 있을 거예요. 여러 곳 있는 것으로. 이게 서울만의 일입니까? 전국적으로 비슷합니까? 지방에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211 대란이라고 불리죠. 휴대폰을 사려고 새벽에 사람들이 300~400m 줄을 서는 진풍경이 벌어졌습니다. 그 현장에 있던 분 목격자의 이야기 먼저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도대체 왜 이런 진풍경이 벌어진 건지 그 이유를 한번 짚어보죠. 녹색소비자연대 전응휘 상임이사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상임이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이런 웃지 못할 진풍경이 왜 벌어진 겁니까? 지금 우리나라 그 이동통신 시장이 사실은 과포화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그 통신 가입자들의 숫자가 인구 숫자보다 더 많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새로 가입할 고객은 거의 없는 셈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통신사들 입장에서는 결국은 남의 회사의 고객을 자기 회사로 끌어들여야 되는 그런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예. 그러면 결국 그런 그 영업 경쟁을 하려면 판매 촉진비가 필요해지고 그 판매 촉진비를 그 경쟁적으로 쓰는 과정에서 그런 현상이 이제 나타나고 있는데 거기서 판매 촉진비라 함은 그러니까 보조금을 줘 가면서라도 고객을 끌어와야 되는 상황. 그렇죠. 그러니까 고객들을 지금 그 유인하는 고객을 그 타사 고객으로부터 자사 고객으로 만드는데 가장 큰 매력이 지금 사실은 그 단말기에 대한 지원금이거든요. 서로 경쟁적으로 영업 비용을 지금 지출하는 과정에서 이제 발생하고 있는 사실이고요. 예. 다른 한편으로는 이것을 그 지난 한 2~3년간 예. 그 통신 규제 당국이 단말기 보조금을 상당히 인위적으로 지금 그 제한을 해왔기 때문에 지금 얼마죠? 얼마까지 줄 수 있습니까? 한 기계당. 27만 원이라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기계 하나당 27만 원까지는 통신사가 보조금 줘도 된다. 하지만 그 이상은 안 된다. 규제하면서 이 진풍경이 벌어진 건데 예. 정부가 왜 보조금을 상한선을 두느냐, 왜 보조금 주는 걸 규제하느냐 들여다봤더니 지금 우리나라 휴대폰 요금제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너무 비싸다. 그걸 내리지 못하는 이유도 바로 이 보조금 경쟁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즉 보조금 경쟁을 강하게 규제를 해야 요금도 인하되고 정상적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요. 우선 제가 두 가지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예. 지금 우리나라 이동통신 요금 수준은 통신 3사가 경쟁을 해서 결정되는 가격 수준이 아닙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 우리나라 이동통신 요금 수준은 예. 시장의 그 최고 지배력을 갖고 있는 1위 사업자의 요금을 통신 규제 당국이 인가를 하면서 요금 가이드라인이 제시되고 다른 그 두 개의 회사가 그 가격 수준에서 큰 차이 없게 가격을 설정하는 방식이거든요. 정부가 그럼 정해준 가격이란 말씀이세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동통신 요금은 지금 전부 정부가 지정 가이드라인을 그 지시한 그 수준에서 가격이 결정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정부가 내리라고 할 수도 있는 건가요? 당연히 지금 우리나라 그 요금 인가 과정에서는요. 예. 법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요금을 인가할 때 예.
그 요금을 구성하는 가격의 원가 수준이나 시장의 경쟁 상황 수준 등을 고려해서 요금을 인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지금까지 요금을 그렇게 해왔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의문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해서 정부가 그렇게 인가를 했는지, 가격 산정을 어떻게 하고 어떻게 평가를 했는지 그 내용을 보자고 시민사회 단체들이 문제를 삼았던 것이거든요. 실제 책임자가 나와서 한 말은 우리가 요금 인가할 때는 그런 거를 평가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자가 가져온 금액을 그대로 인가해 준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대로 우리는 인가를 해준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상당한 정도 독과점 수준의 요금을 규제 당국이 그대로 다 용인해온 것이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사업자들로서는 추가적인 독점 이윤을 얻게 되고 상당히 많은 이윤을 얻기 때문에 사실은 단말기 보조금을 상당한 정도 써도 충분히 이윤이 남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단말기 보조금을 없애고 차라리 요금제를 확 내리는 방향으로 이렇게 제도가 흘러가면 어떻겠는가 이런 제안을 하는 건데. 그런데 단말기 보조금을 줄인다고 해서 요금을 내리는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마 보조금 줄여도 요금은 계속 이렇게 받을 거다. 왜냐하면 이미 획득한 이윤을 가지고 그것을 쓰는 과정을 통제하는 것은 대단히 비효율적입니다. 실질적으로는 통제가 거의 되질 않습니다. 과거에 우리나라가 그 아시아 경제 위기 당시에 그 단말기 그 부품 수입을 꽤 많이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래서 이제 그 외화 유출이 많으니까 그 당시에 그 기획재정부에서 요청을 해서 단말기 보조금을 금지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때 한 8년 정도 금지가 됐는데요. 그 8년 정도 단말기 보조금을 금지한 그 시기에도 단말기 보조금이 없어졌던 일은 없었고요. 다만 그 기간 동안에 이동통신 3사의 재무구조는 굉장히 튼튼해졌습니다. 요금이 내려갔느냐 하면 내려가지 않더라. 요금은 뭐 전혀 변동이 없었습니다. 결국 정부는 이거라도 좀 규제를 하면은 경쟁 줄고 요금 좀 떨어지지 않겠는가 기대를 하지만 실제로는 통신사들이 꼼짝도 않더라. 그렇게 되면은 차라리 그런 보조금을 그냥 자율 경쟁으로 맡기고 소비자들이 보조금 혜택이라도 받게 하는 게 낫겠다 이런 말씀이세요? 당연하죠. 차라리. 그러니까 사실은 그 요금을 인가하는 단계에서 요금의 적정성 평가를 해서 효과적으로 요금을 낮추면 그 방법이 있겠네요. 그러면 통신사들은 절대로 그런 정도 과잉 지출을 영업비로 하지 않게 됩니다. 그 요금은 그러면은 좀 이렇게 원가를 계산해보고 물론 지금 이게 자유시장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이거는 어디까지나 통신제니까 공공재의 일환이니까 정부에서 어느 정도 원가 계산해보고 이 정도면 적정하겠다라고 제안은 못 하나요? 한편으로는 지금 그 통신사들이 주파수를 할당받아서 그 서비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주파수라는 희소 자원을 공급받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공공적인 측면이 있는 것이 있죠. 분명하고요. 다른 측면에서는 지금 우리나라 이동통신 시장은 3개 통신사의 과점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 과점 정도가 세계에서 굉장히 높은 편에 속합니다. 세계에서 3, 4위에 해당할 정도로 앞에 1, 2위는 아프리카 국가 같은 나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 지배 사업자인 1위 사업자의 요금을 통신규제당국이 인가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인가할 때 요금 적정성 평가를 하지 않고 사업자가 요구하는 요금 그대로를 용인해 왔기 때문에. 왜 용인을 계속 해오는 걸까요? 국민들은 휴대폰 요금 너무 비싸다. 이제는 한 사람이 핸드폰 2개씩 쓰는 이런 시대가 됐는데도 요금은 꼼짝도 안 한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은 통신규제 당국자가 답변해야 될 일인데요. 뭐라고 답변합니까? 안 물어보셨어요 혹시? 저는 여러 번 문제를 삼았죠. 그때마다 뭐라고 답변해요? 아무 말을 하질 않습니다. 말을 하질 않고요. 2세대 통신 서비스에서 3세대로 그리고 3세대 통신 서비스에서 LTE 서비스로 지금 다 바꾸고 있지 않습니까? 바꿀 때마다 통신비가 더 지출된다는 것을 지금 느끼고 계시죠. 그렇죠. 어느 정도 그게 더 초과 지출이 되고 있냐면 3세대로 갈 때 평균적으로 25%에서 30% 정도 요금이 인상이 된 셈이고요. 예를 들면 예전에는 2만 원 정도면 한 달에 됐는데 지금은 6만 원, 7만 원 이렇게 넘어가는 분들 많으세요. 그리고 3세대에서 4세대로 갈 때는 평균적으로 15% 정도 또 인상이 됐습니다. 아니 이게 혹시 통신사가
망 같은 걸 새로 깔아야 되고 뭐 시스템을 전면 바꿔야 되고 이러는데 들어가는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그런 건 아닌가요? 그거는 일시적으로 자금이 지출되는 거고요. 지금 신기술로 옮겨가면 갈수록 단위 데이터에 대한 그 투입 비용은 훨씬 낮아집니다. 오히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똑같은 데이터량을 처리하는데 비용이 훨씬 적게 들기 때문에 같은 요금 수준을 유지해도 이윤은 더 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렇군요. 그런데 요금을 오히려 통신규제당국은 인상을 해줬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뭔가 방향이 잘못됐단 말씀이세요. 통신 그렇습니다. 보조금을 자꾸 규제해서 요금을 줄이게 하는 이 방법보다 요금을 인하하도록 유도해서 보조금도 저절로 없어지도록 하는 보조금이 전혀 없어지는 방법은 없고요. 보조금이 좀 더 합리적인 수준으로 정상화되어 있는 수준이겠죠. 알겠습니다. 이 진풍경 한밤중에 벌어진 이 웃지 못할 풍경들 보면서 도대체 이게 어떻게 생긴 일인가 원인들 한번 짚어봤습니다. 전흥휘 이사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녹색소비자연대 전흥휘 상임이사였습니다.